1934년 캘리포니아 롱비치에서 발생한 파업은 당시 미국 서부 해안 지역에서 전개된 서부 해안 항만 파업의 일환으로 노동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꼽힙니다. 이 파업은 노동자들의 단결, 노동 조건 개선, 그리고 노동조합 결성에 대한 권리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투쟁의 사례였습니다. 아래에서 당시의 사건 배경과 주요 전개 과정을 요약합니다. 사건 배경: 경제 대공황의 영향. 1930년대 대공황으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낮은 임금을 받고 일했습니다. 특히 항만 노동자들은 긴 근로시간과 불안정한 고용에 시달렸습니다. 노조의 부재 당시 많은 항만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이 없거나 고용주들이 조직된 노동조합 활동을 억압해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단체 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국제항만 창고 노동자연맹 ILWU의 성장. 1930년대 초 항만 노동자들은 ILWU를 결성하고 노동권을 주장하기 위해 강력한 단체 행동을 준비했습니다. 1934년 서부 해안 항만 파업 시작일. 1934년 5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 시작된 파업은 롱비치와 로스앤젤레스 등 캘리포니아 남부로 확산되었습니다. 목표 노동자들은 다음을 요구했습니다. 노조의 공식 인정, 임금 인상과 안정적인 고용, 공정한 근무 시간과 작업 배치. 롱비치에 참여. 롱비치는 당시 중요한 항만 도시로 노동자들은 파업을 통해 선박의 하역 작업을 중단시켜 도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파업의 주요 전개: 항만 봉쇄. 롱비치의 항만은 다른 주요 도시 항만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멈췄고 이로 인해 해상 물류가 차질을 빚었습니다. 경찰 및 민병대 투입. 고용주와 지역 정부는 경찰과 민병대를 투입해 파업을 진압하려 했으며 이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노동자 연대 강화. 롱비치뿐 아니라 서부 해안 전역의 노동자들이 연대하며 파업의 규모가 더욱 커졌습니다. 폭력 사태. 샌프란시스코와 롱비치에서는 경찰과의 충돌로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와 영향: 합의 도출. 1934년 7월 연방정부가 중재에 나서면서 파업은 종료되었고 노동자들은 일정 부분 승리를 거뒀습니다.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ILWU의 노동조합 지위를 인정받음, 임금 및 근로조건의 개선, 근무시간 단축 및 고용 안정, 노동운동 강화. 이 파업은 미국 전역에서 노동조합 운동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항만 노동자들은 더 강력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권리를 확립해 나갔습니다. 롱비치 파업의 의의: 1934년 롱비치 파업은 단순한 지역적 사건이 아니라 미국 노동운동 역사에서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구조적 문제에 맞섰던 대표적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ILWU의 성장은 이후 항만 노동자들의 권익 신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934년 롱비치 파업과 서부 해안 항만 파업의 심화된 내용을 추가로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사건이 노동계와 사회에 끼친 장기적인 영향을 통해 미국 노동운동의 발전 과정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1934년 파업의 상세한 전개와 긴장 고조, 노동자와 고용주 간 갈등. 당시 항만 노동자들은 일용직 형태로 고용되었으며 매일 고용주가 현장에서 선택한 노동자만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일을 일하고 불렀는데 이는 노동자들에게 큰 불안정을 초래했습니다. 파업의 주요 요구는 공정 고용제도와 노조의 고용 중개소 설립이었습니다. 고용주들은 이를 반대하며 노동자들의 단체 행동에 강력히 저항했습니다. 미국의 대형 항만 운영사들로 구성된 해운 고용주 협회는 파업을 깨기 위해 경찰과 사설 보안 인력을 동원했습니다. 롱비치의 항만 봉쇄. 롱비치 항구는 당시 미국 남서부에서 중요한 해상 물류 거점 중 하나였습니다. 롱비치에서 파업은 항구 작업 중단으로 이어졌고 물류 흐름이 마비되었습니다. 고용주들은 대체 인력을 투입하려 했으나 파업 노동자들과 충돌하며 폭력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주요 폭력 사태. 샌프란시스코에서는 7월 5일을 피해 목요일이라 부르는데 이날 경찰과 노동자들 사이에 격렬한 충돌로 2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롱비치에서도 경찰과 민병대가 파업을 진압하기 위해 강경하게 나섰으며 체포된 노동자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러한 폭력 사태는 지역사회의 공분을 샀고 많은 시민들이 파업 노동자들을 지지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파업 종료와 타협. 1934년 7월 파업은 연방정부의 중재로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요구가 전면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요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조의 공식 인정. 고용주들은 ILWU와의 협상을 수락했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은 합법적인 단체 교섭권을 확보했습니다. 공정 고용제도. 고용주는 노조 고용 중개소를 통해 노동자 채용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기존의 쉐이프 마이너스업 시스템은 폐지되었습니다.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 시간당 임금 인상과 하루 근로시간 단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항만 노동자들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했습니다. 파업 이후의 영향. 노조의 권한 강화. ILWU는 이번 파업을 계기로 미국 서부 해안 항만에서 강력한 입지를 구축했습니다. 롱비치를 포함한 서부 해안 전역에서 항만 노동자들은 ILWU를 중심으로 조직력을 강화하고 이후 지속적인 개선을 이루어냈습니다. 미국 노동법의 변화. 1934년 파업과 같은 대규모 노동운동은 이후 와그너법, 1935년의 제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법은 노동자들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법적으로 보장한 최초의 법률입니다. 노동운동의 대중화. 이번 사건은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과 지역사회의 문제로 확산되었습니다. 많은 중산층 시민들이 파업 노동자들을 지지하면서 노동운동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항만 산업의 구조적 변화. 이후 항만 노동 조건은 점진적으로 개선되었고 미국 서부 해안은 노동자들이 비교적 높은 임금과 안정적인 고용을 누릴 수 있는 지역으로 발전했습니다. 롱비치 파업이 남긴 유산. 롱비치 항만 파업은 지역적 사건에 그치지 않고 미국 노동운동사의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단체 교섭권을 얻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특히 ILWU는 이후 항만 산업의 혁신과 기술, 변화에도 발맞춰 노동자 권리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934년 롱비치 파업과 서부 해안 항만 파업에 관한 심층 분석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노동운동의 조직 전략, 정부와 기업의 대응, 그리고 장기적인 유산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파업의 조직 전략과 성공 요인. 노동자들의 단결과 조직화. 1934년 롱비치 항만 노동자들은 ILWU의 지도 아래 강력한 조직력을 발휘했습니다. 항만 노동자들은 자체적으로 파업위원회를 조직해 의사결정을 민주적으로 진행했고 모든 행동을 집단적으로 이끌어갔습니다. 작업 중단 전략. 노동자들은 항만 전체를 봉쇄하며 선박 하역 작업을 전면 중단시켜 경제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특히 롱비치 항구는 물류의 중요한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 지역의 파업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연대와 지지 기반 확대. 항만 노동자들만의 투쟁이 아니라 다른 산업군의 노동자들과도 협력했습니다. 철도 노동자, 화물 운송 노동자, 지역 상인 등 다른 경제 이해관계자들이 연대하여 항만 노동자들을 지원했습니다. 지역 시민들도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에 반대하며 노동자 편에 섰습니다. 이는 파업이 단순히 임금과 근로조건 문제를 넘어 사회정의와 평등의 문제로 확산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의사소통과 정보 확산. 파업 지도부는 전단지 배포, 지역, 신문과의 인터뷰, 연설 등을 통해 노동자들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상황을 알렸습니다.
노동자 단결의 중요성과 정당한 요구를 알리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확산시켜 대중의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정부와 기업의 대응, 정부의 개입. 캘리포니아주 정부와 연방정부는 처음에는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했으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피해가 커지자 중재를 시도했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행정부는 중재를 위해 국립노동관계위원회를 활용했습니다. NLRB는 이후 와그너법을 통해 더욱 공식화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경찰과 민병대를 동원해 파업을 강경하게 진압하려 했지만 오히려 노동자들과 시민의 반발을 사며 역효과를 초래했습니다. 고용주의 전략. 고용주들은 대체 인력을 투입하거나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기 위해 파업을 깨는 스캡 파업 파괴자를 사용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항만 입구에서 노동자들의 저항에 부딪혀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용주들은 언론을 동원해 노동자들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며 여론전을 시도했지만 시민들의 직접적인 목격으로 인해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파업의 장기적 영향. 노동조합의 권리 확립. 1934년 파업은 노동조합의 법적, 사회적 지위를 공고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 ILWU는 미국 서부 해안 항만에서 독보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며 노동자들의 삶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미국 노동법 발전. 1935년에 제정된 와그너법은 이번 파업과 같은 대규모 투쟁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와그너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권리 인정, 단체 교섭과 단체 행동에 대한 법적 보호, 항만 산업의 현대화와 균형. 파업 이후 항만 노동자들은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누리게 되었고 이로 인해 항만 산업은 더욱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노동조합과 고용주 간의 교섭 구조는 이후에도 콜렉티브, 바게이닝 집단 교섭 형태로 발전하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동자 단결 문화의 확산. 롱비치와 샌프란시스코에서의 파업은 다른 지역의 노동자들에게도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미국 전역에서 노동조합 운동이 활발해졌습니다. ILWU의 국제적 역할. ILWU는 단순히 미국 내 활동에 그치지 않고 국제적으로도 항만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며 연대를 확장했습니다. 롱비치 파업은 이러한 국제적 노동운동의 초기 모델로 평가받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본 1934년 롱비치 파업. 1934년 롱비치 파업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에도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